근데 지금은 상당히 공간문화의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주로 그냥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싹 없애고 다시 짓는 게 사실은 비용은 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공간의 흔적들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뭔가 그 용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간문화 재생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알파타냐코 문화예술공원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올해 20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사무국장으로 쭉 이 실무를 맡고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 성인 문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의 대표로 활동을 이제 하다가 제가 늦은 나이에 한 40대 초쯤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너무 아깝다고 저한테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라고 등록금을 줬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30 됐으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은 공부를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2005년도인가 이제 제가 원래는 이 평택에 이제 안재홍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기념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기념관을.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분의 이제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하자 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저보고 당신이 이 논문은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 논문은. 근데 저 알파타냐코 관계되는 논문은 그때는 그런 논문이 아예 없었어요. 뭐 공간 재생이라든가 뭐 그런 주제로 논문도 없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감이 있으니까 저보고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음에 쓰시라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바꿨어요. 전환한 거죠. 논문 주제를 제가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논문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썼어요. 저 논문을 아주 용감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문이 공간문화 재생에서는 거의 사실상 미군 기지뿐 아니라 논문이 없던 시기에 제가 처음으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도움을 써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중단했어요. 2019년도에 이제 그때는 여기 안재영이라는 분의 이제 평생교육 연구로 해가지고 제가 학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요 세 가지는 주로 제가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알파타냐코 사무국장, 그다음에 여기 민세 아카데미의 대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력으로 하는 게 여기 안재영 선생 기념사업회 실무자로 활동을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하고 25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냥 요 네 가지입니다. 주로 첫째 시간에는 요 공간문화 재생이 왜 필요한가를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역사, 이게 뭐 강의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역사가 어떤 것인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요 장소라는 거에 대한 인식, 요건 좀 이제 교육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강사분들의 주제가 될 텐데 요거 교육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것은 이제 공간문화 재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공간문화의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주변에만 하더라도 뭐 가까이 책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뭐 가까운데 여기 뭐 조치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옛날 무슨 방직 공장을 이용한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그 옆에 정수장을 이용한 또 조치원 카페도 있고, 뭐 여기 아산에 가면은 도고에 가시면 거기 미곡 창고를 이용해서 사람도 엄청 많이 가요. 뭐 제가 최근에 재작년도인가 전라북도 무주에 갔었는데, 그 무주에 가면 덕유산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사람들이 요새는 덕유산을 갔다가, 예전에는 거기 이러저러한 관광지를 갔는데 지금 안 갑니다. 안 가고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카페예요. 무주창고라고. 시골에 있는데 거기 그냥 창고를 누가 하나 임대해가지고 옛날 농협 창고를 거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새 이제 이 공간문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간문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용도 무슨 군사 시설이든 뭐 공장이든 뭐 정수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그 건물 자체가 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업 자체가 바뀌니까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주로 그냥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싹 없애고 다시 짓는 게 사실은 비용은 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공간의 흔적들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뭔가 그 용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간문화 재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들이 50년 정도 역사가 지나면 한 공간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어요. 50년. 이렇게 이 공간도 5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라지거나 혹은 그 남겨졌을 때 저렇게 새로운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들이 2010년인가요? 2010년 그때 그 여기 평택에 가시면 여기 저기 진이천 밑에 YKK라는 데가 있어요. YKK 지포회사. 예. 그 회사가 처음 들어보세요? YKK. 예? 들어보셨어요? YKK. 거기는 YKK 코리아죠. 예. 일본에 본사가 있습니다. 일본 저 구로베라고. 근데 거기 그 지사장님이 일본 사람인데 되게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안재용 그 기념사업회 쪽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한 목적이 뭐냐? 평택의 아이들을 자기네 YKK 그 공장 그 본사에다가 좀 가서 구경을 주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한 15명 선발하고 이렇게 그 지도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해라 해가지고 첫 해에는 저희가 돈 들여서 저희가 갔다 오고 일반 시민들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실제. 그래서 가는데 거기만 갈 수 없잖아요. 거기 뭐 공장만 한 3박 4일 가야 되니까 이 공장을 가면서 주변에 좀 갈만한 데를 추천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있는 그 구로베라고 하는 시 주변에 좀 갈만한 이런 공간을 재생한 사례가 일본에 있다라고 하니 그런 데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구로베라는 데는 이제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 맞은편에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거기에 중심 그 도시는 우리 평택 경기도는 수원이듯이 거기 가나자와라는 데예요. 가나자와 여기가 가나자와 시가 있고 가나자와에서 좀 들어가면 조그만 시가 구로베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보니까 가나자와라고 하는 거, 가나자와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가나자와는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경관 도시예요. 아주 경관이 되게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아주 그 낮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4층 이상을 잘 못 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적인 경관 도시인데 여기서 윤봉길 이사가 돌아가셨어요. 윤봉길 이사가 돌아가신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순국지가 여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 김에 자기네가 이제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이 있다. 여기가 방직 공장을 했던 곳인데 꽤 넓어요. 그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은 다양한 그 시민들, 그러니까 평택이 알파타냐코 관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잘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랑 교류하게 되면요 아주 친절해. 일본 사람들은요 공문을 보내서 저기 하니까 다 이미 안내도 해주고 뭐 다 해줘요. 그래서 그때 갔다가 제가 찍은 거예요. 그때 아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 곳인데 다 공간마다 이렇게 이제 옛날 건물들을 보강한 거죠. 보강해가 철로 보강해서 여기 하나하나의 건물들을 다양한 주제로 쓸 수 있고 또 시내에 있으니까 이 상권이 많이 살아요.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도시가 재생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가나자와의 사례인데 이와 같이 이제 공간문화 재생이라는 것이 하여튼 그 기존의 건물을 새롭게 활용하는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이런 거 별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새 거, 이걸 중시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제 왜 이 공간문화 재생이 나타나게 됐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어요.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할 줄 알았는데 한번 거꾸로진 거예요. 근데 충격이 컸습니다. 충격이. 우리나라 거의 산업화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40년 이상 계속 성장만 할 줄 알았는데 한번 꺾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건가? 뭔가 이러다가 다시 망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근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대화가 이게 문제가 좀 있네,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 예,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그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요. 올해가 딱 30년이 되거든요. 30년. 예, 왜냐면은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의원을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시장은 안 뽑아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이제 평택도 그때 통합됩니다. 평택도 그때 송탄, 평택, 안중이 이렇게 평택군, 평택군, 송탄시가 나눠져 있다가 95년도에 통합돼. 올해가 30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가 통합되기도 하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시장을 뽑기 시작하니까 그 시장은 뭘까요? 그 시장은 뭔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싶어 해요. 우리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음식이 됐든, 뭐 축제가 됐든, 뭐 다른 뭐 문화유산이 됐든, 인물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속에서 바로 이 공간 재생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평택도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데 저 평택 그 시내에 가면은 거기 박예병원 근처에 가면 옛날 평택군 옛날 청사가 있었어요. 군청사가. 그거를 그때 95년인가 95년 돼가지고 98, 9년 정도에 헐어버립니다. 지금은 되게 후회해요. 헐어버린 거를. 예. 그것도 한 50년 가까이 된 역사가 있는 공간인데 지금도 빈터에 그냥 가보시면 나중에 후회했죠. 요거 막 나오면서부터 아마 이게 보편화됐으면은 그것도 보존돼서 지금 그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송탄도 마찬가지예요. 송탄도 지금 알파 탄약고 말고요, 베타 탄약고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송탄 저 부대 앞에 가시면은 그 뭐죠? 미군들 국제교류센터 그런 거 아세요? 저기 부대에 가시면 그 철길을 저 끝에 가면은 그 공간을 새로 2개 줬는데 원래 그게 탄약고예요. 탄약고. 그 탄약고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던 건물이고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한 10,0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평택시가 반환을 받아요. 미군으로부터. 2000년대 초에. 반환 받으면서 아직은 이런 게 보편화 안 되다 보니까 평택시가요. 그걸 싹 헐어버려요. 그걸 싹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국제교류센터라 그래가 공간을 짓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은요. 안 헐죠. 지금 같으면 지금쯤 아마 그 탄약고를 그대로 놔뒀으면은 그 송탄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철길로 해갖고 그쪽으로 굉장히 관광지가 됐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바보같이 이걸 싹 헐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식이 그래.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옛날 거는 그냥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되게 좋아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본은 안 그렇죠.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그죠? 저 도쿄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코하마에 가시면 그 미군들이 쓰던 이 주거시설인데 요거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지금은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과 주거시설. 솔레이 언덕이라고 태양의 나라.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근대화에 대한 이제 반성 때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옛날 거하고 그렇죠? 새 것 이것을 합쳐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융복합.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 그 사회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히 문화사에서 중요한 것이 1993년이에요. 그 해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음악을 시작합니다. 예. 그 해 가을인가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다양성. 그러니까 그 전 세대는 그냥 운동화 그러면은 운동화는 검은색 아니면은 그냥 파란색이에요. 여자는 파란색, 남자는 검은색. 운동화. 볼펜도 검은색, 뭡니까? 파란색, 그렇죠? 예, 빨간색. 그거밖에 없었어요. 볼펜도.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부터 소위 다양성이 주어지면서 다양한 그 시각들, 칼라라든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돼요. 음악도 뿐 아니라 이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융복합이죠. 융복합. 예. 그러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섞인다는 거죠. 그럼 바로 이 공간 재생은 뭘까요? 과거하고
그렇죠? 현재의 인식들이 섞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옛날 건물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융국 이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면서 바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접점을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이 공간 문화 재생에 중요한 것이 젊은 세대가 옛날 건축이나 옛날 기억들에 대해서 되게 새로워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소위 레트로 문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거나 과거의 기억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변화, 특히 이제 요새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새롭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그게 새롭지 않거든요. 저희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미군 기지라고 하는 거에 저희 기억은 그냥 못 먹고 못 살고 미군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껌 같은 거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다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 그죠? 예.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마련된다는 거, 뭐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리나라 공간 문화 재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던 게 바로 요 사건입니다. 사건. 불과 한 몇 년 사이긴 하지만 1995년에 광복 이제 50년을 맞이해서 김영삼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해요. 대단한 일. 그래서 그해 봄에 대통령이 직접 저기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 물론 저건 이제 해방 후에는 뭐 중앙청을 썼어요. 우리나라 행정, 이게 광화문 뒤에 있고, 이 광화문도 지금 원래대로 옮겨져 있잖아요. 저거는 옛날 광화문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제가 원래 있던 광화문을 뒤로 옮겨가지고 해놓은 게 저거고, 최근에 있는 광화문은 원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제대로. 예. 어쨌든 이제, 저거 뒤에 청와대도 있고, 그 앞에 경복궁 안에 저런 건물이 있으니 저거를 이제 허물자. 그래가지고 폭발을 해요. 1995년 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8월 15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날 아주 대대적으로 그냥 폭발을 하면서 막 신났다라고 난리를 친 거죠. 지금 같으면요. 저런 거 안 합니다. 지금 같으면 저런 일을 하진 않아요. 저런 거를.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래서 저 때도 엄청 반대했어요. 유명한 건축가들도 저거 허물면 안 된다. 아무리 저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일본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기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왜 허물려고 했냐면은 그때 이제 서울에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을 지배했던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죠. 자꾸 저런 기억들이 쌓이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대부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언론사, 뭐 조선일보라든가 또 우리 그 책 보게 되면은 뭐 그 누구죠? 유명한 건축가의 승효상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저 허물면 안 된다. 저거 나중에 욕 먹는다. 후회할 거다 했는데 결국은 저걸 허물어요. 허물어서 저게 싹 사라지고요. 저기 남아 있는 몇몇 돌멩이만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냥 뭔가 이렇게 옛날 것은 이렇게 좀 낡고 하니까 다 없앤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 뒤에 IMF를 겪게 되고 이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에 가시면은 그 영등포에 옛날 그 서울시의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 거기를 그 조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성룡 건축가. 이분이 이제 이 정수장을 활용해서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다가 다양한 새로운 걸 도입해가지고 공간을 재생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공간 재생의 첫 사례라고 보시면 돼. 이게 제가 요거 했을 때 한참 이제 공부를 막 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되게 낯설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풀 심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죠.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낡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막 풀이 심겨져 있고 뭔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 공간이 살아나면서 그 영등포 일대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의 이제 첫 사례가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이후부터는 저렇게 과거의 것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바꿔 쓰자라는 것들이 많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소, 그렇죠? 장소란 말 들어보죠. 장소.
영어로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플레이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장소 그러면 다 장소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 음식점 같은 데 가시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떻죠? 가보시면은 벽에 뭐가 써 있어요. 뭐 콩나물국밥 그러면 콩나물국밥이 효능이 어떻고 막 가격만 써 있지 않습니다. 이걸 먹게 되면 어디가 좋아지고 막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단순하게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당신의 뭐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장소란 말은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의미 있는 공간을. 지금 여기가 이 4층이 이름이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이에요. 4층이 평택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옛날 중앙동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건물 3층이 동사무소, 4층이 이제 예비군 중대였어요. 여기가 현대아파트가 이걸 지으면서 위치한 거죠. 공공 건물을. 그러니까 시에서 무상으로 주니까 들어왔다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커지고 주변이 많아지니까 불만이 많이 나왔겠죠. 왜 현대아파트 안에 이게 있냐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원래 지금 동사무소가 나가게 돼요. 여기가 비잖아요. 비니까 어떡합니까? 이 3층을 시에서 민간 무슨 복싱장으로 하나 임대를 해줘요. 그 4층은 이게 원래 용도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 용도가 정해지면 그거 외에는 못 쓰거든요. 원래 교육시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에서 97년도인가 한 1, 2억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싹 도배를 해가지고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지금 빠글빠글해. 시험 끝나면 또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폐쇄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장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장소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고민한 거죠. 이거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 제가 시에 물어봤어요. 이 공간을 제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뭔가 낮 시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냥 와서 공부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내에서 있던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낮 시간에는 어른들 교육하고 한 3, 4시 이후에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 교육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누구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간을 장소로 강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시장이 됐든 시민이 됐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이용하게 하고. 예. 바로 이게 뭐냐? 지역. 그죠? 그 지역의 장소 정체성이죠.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예, 많이 오게. 그게 바로 장소 정체성이에요. 여기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노력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공간 문화 재생은 상당히 장소 특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거. 예, 요걸 좀.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사랑해요. 그 장소애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을 사랑하냐. 예. 뭐 자기 집이든 자기 지역이든 그렇죠? 예, 마을이든 뭔가 사랑해야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남들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또 돈이 돼야죠, 돈. 예, 돈이 돼야 되죠. 예,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랑 관계가 많습니다. 예, 원래 그 서구에서 이런 공간들을 바꾸게 된 계기는 대체적으로 도시를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도시 재생. 예, 그런 면에서 뭔가 관광도 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는데 이런 공간 문화 재생이 큰 역할을 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창조도시입니다. 창조도시. 유명한 책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저도 이거 쓰신 분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우리나라 문화의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창의성. 이 창의성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바로 이런 공간들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그리고 이제 특히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는. 이 문화 예술도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문화 예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 뭐 그때 만들었는데 저 아시는 우리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그거 다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그런 것도 있죠. 문화예술 그다음에 최근에는 생활문화진흥 이런 것도 있어요. 법 그런 것이 지금 다 이쪽 문화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법적인 근거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